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건강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아이고 소리부터 나오시나요? 발 뒤꿈치가 콕콕 쑤시고 마치 유리 깨진 데를 밟는 것처럼 찌릿하게 아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응급관리,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 병원은 언제 꼭 가야 하는지까지 4가지 소주제로 정리를 싹 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 족저근막염. 도대체 이게 뭔가요? 먼저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야 마음이 좀 놓이실 거예요. 우리 발바닥에는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두껍고 질긴 띠 하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걸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걷고 서 있고 계단 오르고 이럴 때마다 이 족저근막이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몸무게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체중이 늘고 갑자기 걸음수가 확 늘어나고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이 족저근막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뼈에 가시 났대요, 뼈가 튀어나왔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뼈에 가시가 생겨서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잡아주는 근막과 인대가 무리해서 생긴 염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의 가시처럼 보이는 모양이 있어도 정작 통증은 근막, 인대, 주변 조직에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혹시 족저근막염일까? 간단하게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제일 아프다. 둘째, 조금 걸으면 통증이 약간 풀리는 것 같다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고 나면 다시 통증이 심해진다. 셋째, 발 뒤꿈치, 특히 바닥에 닿는 중앙 부분이 콕콕 찌르는 느낌이 난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십니다. 갑자기 많이 걷기 시작한 분들, 평소에는 2000보에서 3000보 걷다가 어느 날부터 10,000보, 20,000보 갑자기 늘리신 분들, 딱딱한 바닥에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마트, 식당, 공장, 병원, 미용실처럼 오래 서 계시는 직종,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평발이거나 발아치가 낮은 분들, 이거 나 얘기 같은데? 하셨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나를 위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장 통증 줄이는 집에서 하는 응급관리. 이제 지금 너무 아픈데 뭘 먼저 해야 하느냐? 여기가 제일 궁금하시죠?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관리만 잘해도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이미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억지로 더 걷고 더 서 있으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시는 것도 발바닥과 종아리가 굳어지면서 다음날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오래 서 있는 시간은 줄이되 집 안에서 짧게 천천히 움직여주고 중간중간 발바닥 스트레칭을 섞어주는 것. 둘째는 냉찜질입니다. 걸어서 통증이 확 올라온 날 샤워하고 나서 혹은 자기 전에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찬 찜질을 해주시면 염증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얼음을 바로 피부에 대지 마시고 수건에 한번 감싸서 부드럽게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600원 테이프 요법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살색 종이 테이프 또는 키네지오 테이프 하나만 있어도 발바닥이 늘어나는 걸 조금 잡아줘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발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말려줍니다. 로션, 오일, 파스는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테이핑을 해볼게요. 말로만 들어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로 한 줄 테이핑. 발가락 바로 아래 볼록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발 뒤꿈치 중앙까지 테이프를 길게 자릅니다. 이때 약간만 당기면서 발바닥을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쭉 붙여주세요. 발 뒤꿈치를 감싸는 유자 테이핑. 발 안쪽 복숭아뼈 아래에서 테이프를 붙여서 발 뒤꿈치 아래를 지나 발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까지 유자 모양으로 감쌉니다. 뒤꿈치를 감싸주면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치발 중앙가로 테이핑. 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바닥의 오목한 아치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듯이 붙여줍니다. 발바닥이 살짝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 나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걷거나 설 때 받는 충격이 조금 분산되면서 통증이 한결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단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고 따갑다면 바로 떼어내셔야 합니다. 아침에 첫발 디디기 전 3분 루틴입니다.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아침 첫발입니다. 그럼 아침에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기 전에 3분 루틴만 해보세요. 발가락 젖히기. 침대에 앉아서 아픈 발을 반대 손으로 잡고 발가락을 자기 쪽으로 천천히 젖혀줍니다. 발바닥이 살짝 당긴다 싶을 정도로 15초 유지. 3번 반복. 수건 스트레칭. 수건 하나를 발 앞쪽에 걸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고 자기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종아리 뒤와 발바닥이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 오면 15초 유지. 3번 반복. 발가락 들었다 놨다. 침대 옆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로 쭉 들어 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바닥에 발을 내리시면 오늘은 좀 덜 아픈데?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재발을 막는 발 습관 생활 습관 루틴. 이제부터는 통증이 조금 좋아졌을 때 다시 안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 맞으니까 괜찮아졌어요 하다가 몇 달 지나면 또 아파서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건 집에서 맨발로 다니는 습관입니다. 마루, 타일, 대리석 같은 딱딱한 바닥에 맨발로 계속 걸으면 발 뒤꿈치의 충격이 그대로 박힙니다. 집 안에서는 꼭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신어주시고 바닥이 너무 딱딱하다면 러그나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이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닥이 너무 얇지 않을 것, 발아치를 살짝 받쳐주는 쿠션이 있을 것, 발 앞쪽이 너무 꽉 끼지 않을 것, 예쁜 슬리퍼, 납작한 운동화, 바닥이 딱딱한 구두는 족저근막염이 좋아질 때까지는 잠시 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쿵하고 크게 오는 신발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걷기 시작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다만 평소에 거의 안 걷다가 갑자기 이제부터 매일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무릎, 발목, 발바닥이 깜짝 놀랍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금 걷는 양에서 일주일에 1020% 정도만 천천히 늘린다. 통증이 심해지는 날은 양을 줄이고 대신 스트레칭 시간을 늘린다. 매일만 보보다 내 발이 견딜 수 있는 걸음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 5분만 투자해 볼까요? 수건 스트레칭 3번. 공 굴리기 5분. 공은 테니스공, 마사지볼, 없으면 작은 고무공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공 위에 발을 올리고 발가락 아래부터 발 뒤꿈치까지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세요. 아, 시원하다 정도의 압력이지 아프다 할 정도로 세게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발바닥이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그냥 두고 볼까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까 헷갈리실 때가 많죠. 몇 가지 기준만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 꼭 필요합니다.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될 때 집에서 쉬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신발도 바꿨는데 3달이 지나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 붓기, 열감, 심한 발적이 있을 때 단순한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다른 염증이나 관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발뿐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까지 같이 아플 때 당뇨, 류마티스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이런 경우에는 너무 버티지 마시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발을 잘 보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병원에 가면 보통 엑스레이로 뼈 모양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초음파로 족저근막 두께와 염증 정도를 봅니다. 치료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물치료,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 물리치료, 온찜질, 초음파, 전기자극 등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굳어있는 조직을 자극해서 회복을 돕는 방법, 주사치료, 통증이 아주 심한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집에서의 발 관리, 신발, 체중, 스트레칭이 같이 따라가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면 좋을 3줄 요약.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죠? 딱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첫발이 아프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보자. 살색 테이프, 스트레칭, 생활습관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다. 3달 이상 이어지거나 붓고 열나면 혼자 버티지 말고 꼭 진료보자. 발은 우리 몸을 평생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의 발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30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남편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우리 부모님도 맨날 발 아프다고 하시는데 생각나신 분들 계시죠?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발 건강 앞으로도 제가 꾸준히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